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성 인재 발굴에 관한 대선 공약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정부위원회의 여성의 비율을 권고된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수위에서 국정과제로 선택된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이 공공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과 그 여교수, 여교장의 임용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 그리고 여성 인재 10만을 양성하겠다는 그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부위원회 여성 의원 비율만이 아니라 여성 장관 비율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 내각의 여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평가입니다. 초대 총리 및 장관 후보자 18명 중에서 여성이 2명이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된 청와대 비서관 35명 중에 여성이 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 5년간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임용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서 2012년도에는 목표치를 하향 조정한 바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 33.7%까지 상승했던 정부위원회 위원 여성 비율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26.3%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이 선거 기간 동안에 내각의 젊은 그리고 여성 인재를 많이 기용하시겠다는 그런 공약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분밖에 내각의 국무위원 후보로 내정되지 않은 점은 저도 다른 국민들, 모든 국민들과 함께 조금 더 많았으면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2명의 여성 국무위원이 앞으로 정말 일을 잘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이제 여성 강요가 더 많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2명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직접 내각의 여성 비율이 너무 낮다 이렇게 직언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국무회의 등을 통해서 대통령님께 좀 더 여성 인재를 많이 채용해 주십사, 채택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드릴 것이고요. 네. 그리고 여성 인재들을 손쉽게 발탁할 수 있도록 여성 인재 풀을 확실하게 이번에는 혹시 그렇게 직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 내각에 너무 여성이 적다. 좀 많이 좀 할당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직언을 하신 적 있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그 국무위원 후보로 지명될 때는 당사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기회 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보유 주식 그 재산 신고 기각 2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국세청 자료를 보면은 내정자께서는 2011년 8월에 1억 4천여만 원의 국가증권을 아버지에게 증여했는데 국회의원 시절 재산 공개 내용에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 주식은 92년에 친정아버님께서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를 설립하시면서 가족들을 주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시부모님들의 재산을 신고하다가 친정부모님의 그 재산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우연한 그 내부 검증 절차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아버님께 다시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버님은 증여세를 다시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납부를 하셨는데요. 네. 그 당시에 액면가가 얼마였죠? 그때? 액면가 원래 500원짜리였습니다. 처음에 회사를 설립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은 전체 주식의 7.5%로 750만 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0년 전의 가격인데 국세청에서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를 분석해서 1억 4천만 원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네. 그랬으면은 그 당시에 이제 재산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어쨌든 재산 신고에서는 확실하게 누락이 된 거죠. 예, 이 주식을 신고할 때 제가 설립한 지 3년 이내에 받았기 때문에 받은 데의 액면가액으로 주식이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그 750만 원 그 상당의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신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네, 제가 알고 있지를 못했고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네. 알자마자 아버님께 다시 증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티은행에서 물론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은 그 주식을 소유했던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누락이 된 것으로 네.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그 시티은행에서는 상여분의 일부를 미국에 있는 시티그룹의 주식으로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그 주식을 주기로 한 약정을 취소하는 내부 규정이 있었는데요. 저는 3월 초에 급히 회사를 이직하면서 상여분으로 받기로 했던 주식의 약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식이 저한테 있는지를 계속 저는 공직을 시작할 때는 주식이 없는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 해 2009년 10월에 회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주식이 배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소득세를 고정 신고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소득세를 내면서 그때 이제 주식의 존재를 네. 알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마무리. 마이크. 네. 10초만 더. 예. 아시겠지만은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990만 원짜리 토지와 이에 대한 재산세 5년간 6만 7천 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후보자께서 그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국세청 평가 1억 4천 만 원에 대한 주식 그리고 시티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국민 앞에서 사과를 해야 될 사안으로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명백하게 이거는 잘못한 사안이니까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간단하다고 보는데요. 예. 맞습니다. 재산 신고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누락한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대조해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 다 수고하셨습니다.